소띠 개음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한번 동영상을 보시든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재물운세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사주를 분석해서 행운의 숫자를 찾는다. 행운의 숫자를 이제 찾는 방법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자, 이제 병일간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목화기운이 좀 약하죠. 자, 이런 사주의 행운의 숫자는 이제 목오행이고, 그 다음에 화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38이고 화행은 좀 27이 되겠죠. 이런 숫자를 이제 3개 정도 이상 사용해서 뒷번호를 만든다, 비밀번호를 만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걔가 수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금수균이 좀 강하거든요. 이런 사주에도 이제 목이라든지 화가 이렇게 좋은 숫자가 되니까 목은 이제 38이고 화는 27이 됩니다.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 때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에 사주에 맞는 행운 숫자를 찾는다. 행운 숫자 찾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행운 숫자를 가지고 일단 뒷번호를 이제 만든다. 예를 들어서 2383이다. 이러면은 2383이 자, 목화가 용신을 했으니까 3개가 들어갔네. 2383, 이 화고 목이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리 숫자 합계가 모두 좋은 번호를 만든다. 23은 5고요. 38은 11이고 83은 11이고 전부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되나 11에 16이 되네요. 그러니까 16도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번호 합계가 좋은 번호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23839에 2383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32로 좋고 010을 더하니까 또 33에게 좋게 작용하고, 이렇게 국번호 뒷거나 합변을 좋아야 되고 010 포함한 이제 번호가 주역계성으로 좋은 번호를 찾아야 된다. 2383이 이제 주역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383, 2383을 다 더하게 되면 이제 곤이집계가 되니까 곤이집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뒷번호가 자신이 사주와 합의되거나 상쇄되면 좋고 형축이나 원진이 되면 나쁘다. 만 2383을 사주로 바꿨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술이었다. 그러면 이제 임술이 되면 용띠생은 좀 진술충으로 나쁠 것이 그런 게 있겠죠. 범띠, 만약에 이제 뱀띠생은 또 사술원진으로 이제 나쁠 것이고, 이제 쥐띠나 돼지띠생은 이제 그걸 하니까 토국수 하니까 나쁠 거고, 이렇게 범띠는 그래도 인술 반합이 되고 토끼띠는 묘술 합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번호를 만들고 나서 내 사주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봐야 된다. 지난 시간 설명해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명예한 사업운이 좋은 이제 아호 예명 외국어 이름을 이제 만드는 방법. 물론 아호 예명 영어 이름을 만들 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소띠생은 첫째 미음 비읍 피읍,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그다음에 시읒 지읒 기읒 기읒 쌍기읒으로 시작하는 예명이 좋고, 그 다음에 소띠생은 첫 번째 기읒 기읒 쌍기읒,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이루어진 예명이나 영어 이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호나 영어 이름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가 좋은지 따져봐야 되고 주역계가 좋은지 따져봐야 되고, 이게 사주에 특히 이 아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내 사주하고 맞아야 되겠죠. 아까 번호 질 때 사주를 좀 분석해 드렸는데, 번호 줄 때 만약에 목화용신이었다. 그러면 한자상으로 목화기운을 들어 한자를 줘야 되고 수리액수 맞춰야 되고 주역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수장명법으로 이제 신살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이제 한글 성명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아오나 예명이나 외국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띠별로 좋은 아오나 예명이나 외국어 이름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거를 무시하고 영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질문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주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동남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는 고액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는 소액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소띠생은 증권사 문이 서쪽으로 있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유리한 투자 종목은 금융, 철강, 운송, 식료품, 경금속, 항공, 선박, 조선 이런 거고 무난한 종목은 전기전자, 유류주, 중장비, 화물, 보험, 빗소리, 방송, 광고 이런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 거 좋겠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는 사주와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백수정각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부, 명예, 뭐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승진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수정각을 구해서 노란색 주머니에다가 나이스만큼 넣어서 이거 뭐 차라든지 뭐 사업장이라든지 이게 사업장 같은 데는 이제 네 모퉁이 동서남북 이렇게 네 모퉁이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는 금고라든지 아니면 옷장이라든지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옷 같은 거 장롱 같은 데 이렇게 놓두시게 되면은 재물은 금전은 시험은 공부는 건강은 승진은 명예운이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백수정각 108개를 이제 붉은색 주머니에 넣어서 뭐 금고, 차, 장롱 주머니에 넣으면은 재물은 금전은 시험은 공부는 학업은 건강 문서 이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소띠생이다. 이거를 이제 소띠생이다 그러면은 이 나이스만큼 이제 구하라 그랬으니까 올해 이제 만약에 1961년 이제 소띠생은 올해 58이 이제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이제 차에다 집어넣고 금고에다 집어넣고 평생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내년이 되면은 59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2019년이 되면은 59이 될 거고 뭐 21년이 되면은 이제 2020년이 되면은 60살이 될 텐데 이거는 계속 이제 하나씩 더 집어넣어서 하나씩 나이수만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 그 강의를 이제 보시고 소띠생이라고 해서 자기가 58이니까 뭐 한 5년 10년서부터 계속 58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처음에는 운 좋았는데 운이 좋아졌겠죠. 근데 그 뒤에 뭐 계속 58개 나이를 이제 드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매년 입춘 지나서 그걸 하나씩 추가를 해서 아니면 생일 지나서 하나 추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각 처방, 수맥 처방, 신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눔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사중갑 택일은 남원장명철학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이제 그 특별 회원만 카페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장명철학원입니다. 계속해서 소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9시 30분 30초 30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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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소띠생 사주의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물운세, 배우자운 좋아지는 도로명수소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금전운이 좋아지는 이제 가게 이름, 회사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전운,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색상, 색깔을 말씀드렸고, 소띠생 금전운세, 사업운세, 나쁜 음식, 가게문, 사무실 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금고 위치라든지 간판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소파 카운터, 책상 배치, 자녀 책상 배치, 뭐 이런 부분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난 강의를 한번 보시기 이제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띠해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2019년은 이제 2019년 양력으로 2월 4일 한 12시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돼지띠해가 됩니다. 돼지띠해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2000식 돼지띠해의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서쪽 방향으로 현관문이 있거나 정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있는 곳 자녀를 낳게 되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장군, 이제 장성살 방향을 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가게문 구할 때 장성살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그랬어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이 이제 소띠해예요. 2021년 양력으로 2월 3일 오후 23시 58분이 이제 소띠가 되는데, 이때 2월 3일 오후 23시 58분이니까 뭐 2월 3일 밤 뭐 23시 뭐 59분 넘어서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소띠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소띠해는 서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고요. 동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있으면 이 건강하나 천재아를 낳게 된다. 머리 좋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주 그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신동 소리 듣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문 있는 곳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천재, 신동 소리를 듣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천재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공부를 비롯한 모든 일이 인생을 살면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방향이 이제 병원문이 있는 곳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무난한 자녀 같아요. 북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그래도 천재는 아니지만은 좋은 학교 입학도 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곧잘 입상하는 등 큰 노력 없이 자녀가 행운을 얻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되는 병원에서 자녀를 낳는, 이건 이제 2021년 소띠해 때 자녀를 낳는 경우입니다. 앞에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가 2019년이거든요. 2019년 돼지띠의 자녀를 낳는 방법은 지난 강의 시간을 이제 보시면 좀 되겠죠. 만약에 이제 2021년 소띠해 때 자녀를 낳는 경우에 병원문이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경우에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잔병 치료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전응아가 되거나 성장하면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18년 개띠해거든요. 개띠해. 개띠해니까 이 개띠가 언제까지냐면은요. 양력으로 2029년 2월 3일 2월 3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월 4일 12시 1분부터 이제 돼지띠가 되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즉 입춘 이전에 태어났으면 개띠가 되는데요. 이때는 개띠의 때는 무조건 남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정문이 막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죠. 이게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북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곳에서 만약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천자 소리를 듣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곳에 자녀를 출산하게 이렇게 이제 무난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띠의 때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올해 개띠의 때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그 다음에 내년도 돼지띠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출산하는 경우에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들, 딸 구분해서 낳는 방법입니다. 이건 소띠생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를 두고 자면 되겠죠. 6개월 이상 소띠생 남편이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은 아들을 낳고, 6개월 이상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은 이제 딸을 낳는다. 이렇게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소띠생 남편이 서북방 즉 반환살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많고, 소띠생 남편분이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 딸을 낳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요새 그렇다고 뭐 일부러 딸 낳으려고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잘 필요는 없다 보시면 돼. 왜 그러냐면은 소띠생 남자분은 동남 방향은 이제 천살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세에 이제 좋지 않게 작용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주무시고, 그 딸을 낳는 것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잤을 때 운세가 나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뭐 이런 부분 연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학 처방, 수맥 처방, 이름으로 보는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이사 결혼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좀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띠해 뭐 자녀를 낳는 경우에, 그 다음에 돼지띠해 자녀를 낳는 경우에, 개띠해 자녀를 낳는 경우에 어느 병원에서 입원해서 자녀를 낳을까,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방법, 딸을 낳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원입니다. 소띠 개운법, 소띠 운세를 좋게 하는 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소띠생 사주에 좋은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루명수소 짓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금전운이 좋아지는 가게 이름, 회사 이름, 법인명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두침 방향,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입니다. 소띠생은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고요.
동남방이 천살 방향이 되거든요. 일단은 반환살 방향은 무조건 좋고 천살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살 방향은 공부를 하는, 즉 공부하는 방향으로서는 좋지만은 좋지만은 나머지는 무조건 나쁘고, 이 반환살 방향은 행운을 부르는 방향이다. 행운을 부르는 방향이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뭐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고 싶을 때, 내가 재기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현재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소띠성은 서북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나 뭐 이렇게 사업장이 있을 때 내 사는 집에서 서북 방향에 회사가 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서북 방향이 좋은 방향이니까 서북 방향으로 출근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을 가져오는 방향, 동남 방향은 불행을 가져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사할 때도 서북 방향은 무조건 좋은데 동남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남 방향으로 소띠생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재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띠생 잠자는 머리, 여러분 이제 잠을 잘 때 가능하면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시고, 소띠생은 만약에 서북 방향으로 침대 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제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들은 좋은 인연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좋은 인연을 좀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인연을 만난다. 근데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제 결혼한 이제 여자분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맞추어 이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양띠생이었다. 그럼 남편분이 양띠가 되면 동남 방향이 좋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소띠예요. 그러면 서북 방향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잘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띠를 기준해 가지고 남편이 양띠생,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면은 남편분은 동남 방향이 좋으니까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남자분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자분한테 맞춰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 재물운세가 나빠지는 색상, 소띠생은 흰색 회색이 무조건 나쁩니다. 옷, 구두, 벽지, 차, 인테리어 등 모두 흰색이나 회색은 이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띠생 여자분은 검정색이나 보라색은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을 볼 때 상대방으로 나쁘게 인식하는 이런 색상이니까 뭐 데이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는 가능하면 검정색, 보라색은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띠생은 사주에 희용신에 관계없이 청색, 녹색, 하늘색, 재색 이런 색상을 운을 좋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희용신에 관계없이란 말을 둔 것은 가끔 내 사주에 금이 용신인데 어느 철학관을 갈 때는 내 사주에 금이 용신이니까 금이 좋다. 그러니까 흰색, 회색이 좋으니까 뭐 흰색, 고색을 입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띠생은 그래도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이 소띠생이죠.
이제 이 사주를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뭐 수월에 축년은 수월에 경로 이렇게 있으니까 사주가 약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뭐 수호행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제 화가 이제 좋은 균이 되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 보라색, 목은 청색, 녹색, 화는 이제 붉은색, 분홍색을 의미하니까 이런 색깔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사주상으로 흰색이나 회색은 나쁜 기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들. 소띠생은 이제 뭐 얘가 좀 없어서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띠를 말씀드렸는데 뭐 개띠생은 이제 붉은색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제 그 전에 설명해드렸어요. 이 사주에 금수 기운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 회색, 뭐 이런 거 검정색, 보라색은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뭐 소띠생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고요.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이게 소띠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좀 화토 기운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조금 약하게 되니까 화오행, 토행이 좋게 작용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 분홍색이 좋고 토가 또 좋으니까 이제 노란색, 미색 이런 게 이제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주상으로 시용신이 금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띠생은 무조건 흰색, 회색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용신 색깔보다는 색상은 이제 장성상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띠생한테 장성살 색깔은 이제 흰색,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 장성색 회살 색깔은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흰색, 제살 색상, 여기 소띠생한테 제살 색상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거든요. 이런 색깔은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화토가 용신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나쁘게 작용하니까 이 사주에는 청색, 녹색, 하늘색이 분명히 나빠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이 기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나쁨에 해당이 되니까 청색, 녹색, 하늘색은 분명히 나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띠생한테 즉 청색, 녹색, 하늘색은 제살 색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색, 녹색, 소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을 입으면은 운에 좋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죠. 아까 그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가져오면은 뭐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사주의 토금이 약간 강하니까요. 그래서 목이나 화나 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과 붉은색, 노란색, 뭐 붉은색, 검정색 이런 건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 연속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혹시 장모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목 처방, 수맥 처방, 신수 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이름풀이, 그다음에 이사 결혼 개업 대기를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남은 장명 철학원에 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이제 특별히 업무해드리고요. 신생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이제 소띠의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19년 소띠생
사주의 좋은 이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재물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도로명 주소, 어떤 동네에 살면 좋은가,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동네 사업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이제 건물, 법인명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가게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명, 뭐 공장명, 그다음에 법인명을 이제 짓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상호를 짓는 것이 좋을까? 일단은 첫째는 띠별로 이제 재물운세가 이제 좋은 재물운이 좋은 금전운이 좋은 상호를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띠생 남자 여자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가게 이름, 회사 이름, 건물 이름, 법인명이 이제 재물운세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역 쌍기역 플러스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미미, 뭐 미소, 뭐 이런 거죠. 뭐 미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운에 좋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역쌍기역 미음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이 이렇게 뜬 것 같이 첫 번째 기역이고 두 번째 미음 피읍으로, 그러니까 소띠생한테 기역쌍기역은 손님을 말하고요. 미음 피읍은 이제 재물운세를 말하기 때문에 손님과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미음 피읍이 좋다 그러니까 미음 피읍 플러스 뭐 이응 히읗자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미용상사 이렇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응자가 이제 토를 수를 미자를 이제 극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미음 피읍 플러스 이제 니은 디귿 니을 티귿자를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미라다 그러면은 뭐 미라클 그러면은 미음 비읍이 라자를 또 극해버리는 모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호를 쓰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뭐 치읓자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호명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샤인 등 것 같이, 소띠생이 샤인 등 것 같이 치읓자로 시작하는 상호를 쓰게 되면은 12구설 관제수가 있고 재물이 계속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등 것 같이 이응 히읗자로 이제 시작하는 상호를 사용해도 이거는 손재수,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돈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티귿자, 예를 들어서 뭐 나래 이런 등과 같이 니은 디귿 니을 티귿자로 시작하는 상호명은 이제 손이 이렇게 문소운은 좋은데 재물운세는 약한 이런 상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은 이제 띠별로 좋은 상호를 이제 짓는 방법이고요. 종합적으로 좋은 상호를 이제 짓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별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지금까지 소띠생한테 재물운세가 좋은 그런 상호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료액수상으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 상호인 경우는 한자 상호 수료액수도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또 상호인 경우에는 한글 수료액수가 좋아야 되는데, 한자 상호인 경우에도 한자 상호가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한글 수료 획수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계 상호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이게 주역계 상호로 좋은 상호라고 하는 것은 뭐 산지밖에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산수몽계, 지화명의계 이런 것은 좋지 않고, 뭐 지천대계, 뭐 지상경계, 산천대축계 이런 계상들은 좋게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주역계상으로 좋은 상호, 육수상명법으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이거를
상호를 이제 사주로 바꿔요. 그래서 내 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고 뭐 금요성이라든지 압록이라든지 뭐 천은귀라든지 이런 기운이 많이 들어가면서 내 사주가 합이 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글 성묘학으로 좋은 상호를 짓게 되고, 여섯 번째 이제 한자 상호인 경우에는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상호를 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이런 사주를 좀 한번 보죠. 만약에 이제 걔가 수월에 태어나서 금수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이게 뭐 고행이나 화오행이 좋게 이렇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소띠생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미 이렇게 든 것 같은, 만약에 이제 재물운세가 좋은 이런 상호를 줬대. 요 미자가 이제 목이나 화연을 가진 한자로서 상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자, 경이 이제 그 신월에 태어나서 토기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수호행도 좋고 목호행도 좋고 이제 화행도 사주에 이제 좋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한글로 예를 들어서 뭐 미미 등과 같은 이제 상호를 짓고 만약에 한자를 붙인다고 했을 때 수나 목이나 화연을 가진 한자로 이제 상호를 이렇게 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정인 상사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할 때 뭐 소띠생한테 일단 정인 상사라고 하는 것은 재물운세가 들어가지 않아서 나쁜 상호가 됩니다만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뭐 빛날 정자에다가 이렇게 어지린자를 써서 정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호들이 그냥 사주상으로 뭐 화가 좋으니까 화 두 개 들어갔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인할 때 뭐 정이 구획이고 인이 사획이니까 한자로는 이제 13액이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주상으로 맞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한글상으로 봤을 때 정이라는 것이 손재수가 있는 이렇게 이제 상호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일단 좋지는 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정인할 때 이게 뭐 수리상으로 보면은 이제 한글 수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들 뭐 숫자상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12구설수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를 칠 때 이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띠별로 이렇게 좋은 상호를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단순하게 띠별로만 따져가지고 상호를 이렇게 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이제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잠자는 머리 방향, 금조는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색상, 가계면 사무실 방향, 간판 근고 위치, 카운터 소파 방향, 뭐 책상 방향, 소띠에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들딸 낳아서 구분하는 방법,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조운세 재물운세 사업장 주소,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 뭐 수맥 처방, 행운이 전화번호 만드는 방법, 외국어 이름 짓는 방법, 뭐 취수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 신승호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 운세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 대일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감정해 드립니다.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상호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소띠 운세를 사주를 좋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1년, 73년생, 85년, 97년, 2009년 소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띠생 2019년 이사를 할 때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할 때 어느 동네로 이사 갈 것인가, 재물은 배우자 운세, 뭐 사업 운세가 좋아지는 이제 도루명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조는 재물 운세 좋아지는 가게 이름, 회사 이름, 건물명, 법인명을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뭐 소띠생 남자 여자분이 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가게 이름이 이제 재물운세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소띠생 남자 여자분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첫 번째 기읍 기역 쌍기역,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이제 상호명이 좋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띠생 그 남자분 여자분이 사업하는 경우에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는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미소, 뭐 미소 부동산, 뭐 미소 건축, 미소 인테리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미미 이렇게 되겠죠. 뭐 미미, 그 다음에 뭐 미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읓이 이루어지고, 또 미미처럼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된다든지, 미교처럼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기역 기역 쌍기역으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상호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재물운세가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기역 기역 쌍기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상호명이 손님 운세와 재물 운세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고 할 때 뭐 갑이 커피, 갑이 미용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역 기역 쌍기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상호명이 재물 운세가 좋고, 이거는 이제 띠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제일 안 좋은 게 소띠생은 시읒, 지읒, 치읓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호명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읒, 지읒, 치읓은 이제 손님을 극하는 상호가 되거든요. 손님을. 그래서 소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뭐 샤인, 샤네트 뭐 이런 것처럼 시읒, 지읒, 치읓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손님 운세 별로 좋지 않고 시비 구설 관재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소띠생이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스, 뭐 건축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이응 히읗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겁, 겁제, 즉 형제. 사람은 많이 오는데 재물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재물이 극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소띠생이 뭐 나라, 건축 이런 것처럼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재물이 크게 되진 않아요. 이건 한 신용을 쌓는 거거든요. 뭐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오래 해서 신용을 쌓은 다음에 재물이 들어오니까 요새처럼 뭐 3개월 이렇게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시읒 지읒 치읒 플러스 미음 비읍 피읍이 좋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이 들어가는 상호를 쓰시는 분들이 샤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시읒 치읒이 아직 안 좋다 이랬는데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들어가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막 고전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이런 상호는 돼요. 그런데 이 처음에 고전한다는 얘기가 시간이 좀 길게 걸리거든요. 3년 5년 걸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처음에 시읒 지읒 치읒을 쓰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을 쓰시는 분들이 한 4,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자리를 좀 잡았으니까 처음에 고전하다가 나중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좋아지는 상황을 쓸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를 이제
짓는 경우에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호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띠별로 재물운세나 금전운세가 좋은 상호를 짓는다. 요거는 아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소띠생한테 재물운세, 금전운세, 손님운세가 좋아진 상호 짓는 방법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글 수리나 한자 수리로 좋은 상호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자 상호를 짓는 경우에는 이제 한자 상호도 맞아야 되고 한글 상호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상호를 짓는 경우, 영어 상호를 짓는 경우는 한글 수리 익숙에 일단 좋게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이스다, 아까 에이스 뭐 건축이다 그러면은 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이자가 3액이고 스자가 하나 둘 3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8액에 이제 11액이 돼요. 건축은 하나 둘 셋 넷이고 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고 그래서 에이스 건축은 이것도 11액이 되니까 총 합해가 22액으로 좀 나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또 11액이 되기 때문에 11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숫자는 아닌데 12구소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에이스 건축은 다 합쳐서 22액이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주역기 상으로 좋은 상호를 짓는데 그래서 에이스 건축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숫자가 나쁘니까 나쁜 상호가 되겠습니다만은 11에 11액이 되면은 주역기 상으로 그래도 2위 확계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을 이제 8로 나누면 3이고 에이스가 이제 11액이니까 11을 이제 8로 나누면 3이 남고 건축도 이제 8로 나누면은 이제 11액을 8로 나누면 3이 남거든요. 그럼 3, 3이면은 이제 주역계상으로 2위합계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괜찮은 이제 주역계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삼연법으로 좋은 상호를 진다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띠별로 그럼 에이스라고 하는 뭐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만 이게 나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에이스라는 것이 뭐 띠별로 좋고 한글 수리 좋고 주역계 좋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누구한테 다 좋으냐 이제 사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내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육수로 신살성명학으로 좀 재물운세나 금전운세, 손님운세가 좋은 상호를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상호를 짓는 경우는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지는 이제 한자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자 상호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이제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개수가 닭띠월에 태어나서 금수균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주에 이제 우리가 시용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용신은 모고행, 화오행입니다. 화오행. 그러니까 목화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를 이렇게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아까 뭐 토토가 좋다 그러니까 하연, 뭐 건설, 뭐 이렇게 이제 뭐 몬연자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약자기 때문에 12액이 됩니다만은 이제 9액에다가 11을 더하면은 이제 21액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자상으로는 수리상으로 하연, 그럼 21액이니까 이제 좋은데 하연할 때 이제 하연 한글 수리는 이제 12액이 되니까 나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상호를 지을 때 한글과 한자 수리가 모두 좋아야 된다 이러는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사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수가 나쁜 거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렇게 질 때는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른 사주를 좀 한번 좀 보죠.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기토가 이제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이게 화가 이게 토가 이렇게 돼서 약간 신약하기는 해요. 이 사주가 약간 신약은 됩니다. 이게 사유 합이 돼서 약간 금으로 변하는 거, 사신형으로 해서 수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신약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화라든지 토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니까 화토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요 사주도 한번 좀 보죠. 개가 이건 설명해 드렸네요. 사주를.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상호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사주를, 자, 경이 이제 신월에 태어나서 토금 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죠.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행이라든지 화라든지 수호행이 이제 좋은 기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자상으로 상호를 질 때 목화 수기운을 넣어서 이제 상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상호를 이제 짓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한자로 짓는다. 아까 이제 사주를 보고 시신용신 찾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한자상호를 짓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띠별로 재물운세나 금전운이 좋은 상호를 짓는, 손님운세가 좋은 상호를 짓는다. 그래서 소띠생은 미음, 비읍, 피읍이 재물이고 기역, 기역, 쌍기역이 이제 손님이나 고객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제 가끔 보면은 소띠생이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상호가 이제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음, 비읍, 피읍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 오고 미음, 비읍, 피읍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이나 기역, 기역, 쌍기역이 이제 오는 이제 상호가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미음, 비읍, 피읍 오는 게 좋은데 뭐 바다 같은 상호는 어떡하? 이거는 이제 이게 수국화는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비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또 이렇게 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재물인데, 미음, 비읍, 피읍이 재물인데 이응, 히읗자라고 하는 것이 토로서 이거는 이제 손재작용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극하는 모습 갖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리나 한자 수리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상호를 질 때 한자 상호도 한자 수리가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한글 수리도 좋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라든지 한글 수리를 질 때 한글 수리에 맞는 또 좋은 상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계 상호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그러니까 주역계 상호를 짓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육수상으로 이제 좋은 상호, 육수상으로 본인 사주를 이제 분석해서 사주하고 뭐 좋은 균이 들어가는 뭐 천우균이 들어갔다든지 금요성이 들어갔다든지 압록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이제 좋은 균이 들어가는 건 이제 이렇게 따져서 합의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고, 뭐 이제 충이 되거나 이런 상호를 지으면 별로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섯 번째 뭐 한글로 이제 한글 성묘학으로 뭐 좋은 상호를 짓는 방법이 있고, 이건 또 다른 또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호를 지을 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상호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상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이제 가라미르 장명철학관 원장님이 010-3396-50 하는데요. 뭐 상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좋은지 안 좋은지는 무료로 상담한다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호를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정서,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들, 개업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사중합 택일은 남은 장명 철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사, 결혼 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치 머리 잠자는 머리 방향, 금전은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색상, 음식, 가게문 방향, 금고 위치, 간판 위치, 뭐 소파, 카운터, 자녀 배치, 소띠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아들, 딸 구분해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 금전운세, 재물운세 좋아지는 사업장 주소, 번지수, 그 다음 수맥 처방, 전화번호 만드는 방법,
영어 이름 짓는 방법, 그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 나한테 유리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소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 방향, 그다음에 이제 재물은 배우자 운이 좋아지는 동네 이름 설명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상호를 또 어떻게 줘야 되는 설명해드렸고, 잠자는 머리 방향, 그다음에 이제 금조는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색상, 이런 부분을 설명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걸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띠생은 생선에는 그리 좋지 않아요. 천살 음식은 이제 운세에 좋지 않은 영. 이건 이제 생선회가 나쁘다는, 생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혀 안 들 수는 없는데, 소띠생이 생선회 이런 것은 천살 음식에 해당이 돼서 그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은 운이 좀 나쁘게 작용하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생선을 드시고 싶으시면은 생선을 튀겨 드시든 볶아 드시든 뭐 쪄서 드시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고, 날회, 우리가 생선회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소비생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 자기 가게에서 생선을 시켜가지고 먹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가게문, 사무실문, 뭐 현관문 방향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장성살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게 좋은데, 소띠생한테 장성살 방향은 서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소띠생은 서쪽 방향으로 좀 막혀져 있는 뭐 집이라든지 공장이나 가게, 사무실이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소띠생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서쪽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도 마찬가지. 소띠생 남자 여자분 자식이 있는데, 이건 어른들은 방문이 서쪽 방향으로 나야 돼. 현관문뿐만 아니고요. 방문이 서쪽 방향으로 나 있다든지, 아니면 큰 창문이 서쪽으로 있다든지, 또 아이들 방에 서쪽 방향으로 큰 창문이 있다든지, 서쪽 방향으로 방문이 있다,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소띠생이 이제 집을 구할 때 현관문도 무조건 막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방문도 큰 베란다 창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서쪽 방향을 피하는 게 좋겠고, 물론 창문 같은 경우나 뭐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일부 서쪽 방향으로 좀 들어갔으면은 그 부분에 이제 커튼 같은 거를 쳐서 항상 이렇게 닫혀져 있는 모습을 가지면은 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남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단골이 좀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뭐 음식이 많고 음식이 맛이 뭐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띠생이 동남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손님이 와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뜨내기가 손님이 많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도로변 같은데 뭐 음식점을 이렇게 내 있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뭐 단골이라기보다는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맛집이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몇 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오는 모습을 가지니까 그런 경우에 북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세를 좋게 하는 근거 위치, 가게 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북 방향에 근거가 있는 게 좋다. 가게 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남 방향에 이제 근거가 있으면 손재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북 방향에 근거가 있는 게 좋다. 그다음에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판 같은 걸 설치를 할 때 가게를 기준으로 남쪽 방향에 간판이 있으면 손님에게 잘 인식이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입간판이라든지 일반 간판을 설치할 때 혹시 남쪽 방향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면은 소트생들은 이제 손님들한테 그게 잘 눈에 띄게 되니까, 뭐 간판 설치했는데 손님 눈에 잘 안 띄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놓을 때 소띠생들은 가게를 기준해 가지고 남쪽 방에 간판이 좀 있으면은 손님에게 잘 눈에 띄어서 잘 들어오게 되니까 그쪽 방향에 이제 간판을 두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파, 카운터, 책상 배치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제 배치하는 것이 이때 좋다. 손님 상담에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북 방향을 내가 소띠생이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상대를 하면 내가 손님을 이기는 방향이거든요. 내가 유리한 방향, 상담할 때도 유리하고 그래서 소파를 놓고 어느 상담을 할 때 내가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소파를 배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카운터 돈 받는 배치한다든지, 일반 사무실은 책상을 좀 배치하게 되면은 손님 상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 배치, 방문 방향, 학교 위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할 때 예를 들어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는 소띠생이 자녀분인 경우죠. 소띠생 자녀인 경우에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만이 이제 학생이 공부를 이제 잘하게 돼요. 그다음에 서쪽 방향에 이제 막혀져 있는 방문이 좋다. 이건 방문뿐만 아니고 창문도 서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게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남 방향에 학교가 있으면은 실력 있는 교사를 만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향, 자녀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 그다음 직장인들 가운데서 시험 보는 시험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동남 방향, 서쪽 방향 막혀주는 방 이렇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뭐 학원 같은 데를 이렇게 갈 때 고시원 같은 데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이고 뭐 몇 년이 공부를 할 때 고시원의 책상이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기 방문이 서쪽 방향에 막혀주는 게 좋겠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원을 보니까 동남 방향에 학원이 있는 거예요. 학원이 있어요. 고시 학원이라든지 뭐 부동산 준비하시는 분들 부동산 학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 합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 수맥처방, 이름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이제 감정해 드립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소띠 자녀를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아들 딸 구분하는 방법,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전 운세를 좋게 하는 사업장 주소, 재물 운세를 좋게 하는 전화번호 짓는 방법, 명예운 사업운이 좋은 아호 예명 외국어 이름 짓는 방법, 주소세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부분에 관해서 차츰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띠 개운법, 소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73년, 85년생, 97년, 2009년생이 소띠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 통상적으로 이제 입춘이 양력으로 이제 2월 4일 전후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2월 4일 이제 전후로 들어와 있으니까 착오 없이 바랍니다. 61년 73년생들은 뭐 본인이
소띠생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85년, 97년 이런 생들은 이제 본인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900 본인이 1997년 1월 30일 양력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소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1월 30일이면 전년대지 양력으로 97년 2월 한 4일 정도 97년에 입춘이 이제 언제가 들어왔냐 그러면은요 97년 입춘이 입춘 4월 2월 4일 4시 2분에 입춘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97년 2월 4일 뭐 3시 50분에 태어났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소띠가 아니고 쥐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5년생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 6시 12분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73년생 양띠생은 이제 입춘이 2월 4일 8시 4분에 들어와 있고 61년생 양띠생은 입춘이 2월 4일 09시 52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4일이라고 하더라도 입춘 이전에 태어나면은 이제 쥐띠가 되고 2월 4일 입춘 이후에 태어나면은 이제 소띠가 됩니다. 착오 없이 바랍니다. 자, 2019년 이제 사주에 좋은 이사 방향. 일단 나쁜 이사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쪽 방향은 삼살 대전 방향으로서 나쁘고요. 이제 구성학상 동남, 남서, 동북이 나쁘고, 네, 소띠생은 평생 동남 방향인 천살 방향으로 이사에 나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소띠생들이 여기서 2019년이라는 것도 2019년 양력으로 2월 4일 이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입춘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 서쪽 방향은 대장군 삼살 방향이고 구성학상으로 동남, 남서, 동북은 나쁘고 소띠생은 평생 이제 동남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은 이제 서북 방향은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가장 이제 좋습니다. 서북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은 소띠생은 살러 가는 방향, 일이 잘 풀리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북쪽 방향도 문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이나 동쪽 방향도 문하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때에 구성학상으로 남서라든지 동남이 좀 나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 방향은 소띠생한테 천살 방향이거든요. 동남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남 방향은 천살 방향이니까 이게 혹시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사를 갈 때 동남 방향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이제 하는 경우에 이렇게 2019년에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배우자운 이제 좋아지는 이제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이사를 할 때 기왕이면은 재물운세, 뭐 배우자운세, 직업운세가 좋아지는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좋겠죠. 보통들 집을 이사 갈 때는 여자분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자분.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 띠 위주로 보시고, 아니 어머니 띠 위주로 보시고, 아내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아내 띠를 기준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자분 위주로 보시냐면 여자분이 편해야 집안이 편안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띠생 여자분은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은 이제 재물운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소띠생 여자분이 기읍, 쌍기읍, 그다음에 미음, 비읍, 피로 이룬 동네 이름은 남편운세와 재물운세가 이렇게 좋다. 그다음에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띠생이 이제 사업하는 남자 여자분들이 있으면은
자, 미음 비읍 피읍 플러스 미음 비읍 피읍 기읍 기읍 기역사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런 동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물운세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소띠생 남자 여자분들이 첫 번째 기읍 기역 쌍기읍,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을 이룬 동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단골운세나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동네도 제일 안 좋습니다만은 소띠생들이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동네가 제일 안 좋아요. 이것은 소띠생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시읒, 지읒, 치읒은 이게 이제 구설, 관제, 시비 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게 되면은 주위 사람과 갈등, 시비, 관제, 구설이 뭐 또 발생하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어떤 동네명은 남편을 이제 극하는 동네가 되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명은 제일 끝에 거가 무슨 로 무슨 길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끝에 있는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의 가라미르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름풀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답배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길은 이건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사주갑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조운세 좋아지는 뭐 가게 이름, 뭐 부침 방향, 뭐 잠자는 머리 방향이죠.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 운세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게문, 사무실문 방향, 재물 운세를 좋게 하는 뭐 금고 위치, 쇼파 카운터 위치, 자녀들이 책상 배치 방향, 소띠해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이런 부분, 아들 딸 구분해 낳는 방법, 집안에 이제 우환이 있어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전운세를 좋게 하는 사업장 주소, 뭐 수맥 처방, 그다음에 이제 행운 숫자, 전화번호 찾는 방법, 그다음에 영어 이름 짓는 방법, 외국어 이름 짓는 방법, 뭐 주차를 할 때 어떻게 나를 좀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속해서 소띠 개연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 방향,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가게 이름, 머리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 그다음에 금전은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색상 색깔은 무엇일까? 나쁜 음식, 가게문 사무실 문 방향, 금고 위치, 간판 위치, 소파 카운터 책상 배치, 자녀 책상 배치, 방문 방향, 소띠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그 다음에 아들 딸 구분을 하는 방법,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소띠생이 이제 아프다. 남편이나 뭐 자녀나 부모님 가운데서 이제 소띠생인데 소띠생이 아프다. 이럴 때에 소띠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세요. 그럼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소띠생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남 방향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띠생은 서북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다. 즉 소띠생은 이제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정문이 뭐 서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으면은 그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군요. 방문도 해당돼요. 방문도 뭐 서쪽 방향이 돼 있다든지 서쪽 방향이 이제 창문이 큰 창문 있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강이 좀 악화. 그러니까 이 소띠생한테 서쪽 방향은 장선사 방향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에 해당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제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신 분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전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사업장 주소 이렇게 번지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띠생은 그 미음, 비읍, 피읍, 미음, 비읍, 피읍이 재물, 돈을 말하고, 그다음에 기역, 키역, 쌍기역이 이제 남편이나 손님을 이제 말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띠생은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기역, 키역,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동네면 하면 첫 번째 기역, 키역, 쌍기역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즉 미음, 비읍, 피읍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동네에서 사업하는 것이 좋다.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주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풍수학적으로 현공 풍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풍수가 있으면 풍수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쉽지 않겠고 이제 주소가 좋아지는 이제 번지수가 있으니까 그 주소에 가능하면 사업을 하시거나 집을 구하실 때 금전이나 재물 운세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번지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2가 되거나 이제 5가 되거나 이렇게 7이 되면 이제 아주 나쁘거든요. 기본적으로들. 뭐 9가 되면은 이렇게 뭐 철학관, 뭐 그다음에 뭐 포교당 아니면은 이제 뭐 예술하는 분 이렇게 이제 돈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들 이런 데 사는 게 좋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번지수가 좋은 이런 동네에서 사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맥 처방은 이제 매출이 이제 부진한 경우에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혹시 가게 사무실 입구에 수맥이 흐르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잘 가게에 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옆가게는 잘 되고 있는데 자기 가게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옆가게는 잘 되고 있는데 아니면 근처에 있는 집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맥 같은 거를 깔아서 설치를 해서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세를 좋게 하는 숫자,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량번호, 실행번호가 있어요. 자, 사주를 분석해서 자신의 행운 숫자를 찾는다. 이 번호를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가끔 보면은 전화번호나 이제 비밀번호, 차량번호, 실행번호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 합계를 따지는 게 이제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숫자 합계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무난하긴 하겠지만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 사주에 행운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이 좋으면은 38이고 화가 좋으면은 27이고 토가 좋으면은 50이고 이제 금오행이 좋으면은 이제 49고 이제 수가 좋으면은 이제 16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숫자를 이제 3개 이상 사용해서 전화번호, 뒷번호, 비밀번호, 뭐 차량번호, 물론 차량번호는 쉽지 않겠네요.
뭐 실행번호 만들 때는 6개 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번호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 숫자를 3개 이상 사용해서 비밀번호나 그 숫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숫자 합계에는 이제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0783이다. 예를 들어서 0783이다. 그러면은 07은 7로 좋고 78은 15로 좋고 83은 15로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 더하면 이제 18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0783이 사주에 좋아야 되겠죠. 숫자 합계는 이렇게 좋게 만든 뒷번호는 4자리 숫자 합계가 좋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국번호 합계는 무조건 국번호는 합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번호하고 뒷번호는 합계가 또 좋아야 되고 010을 포함한 숫자 합계를 좋아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783이 주역계로 좋아야 되고 가운데 국번호 4자리 숫자도 주역계로 좋아야 되고요. 요 뒷번호하고 국번호하고 뒷번호 합해서 주역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뒷번호를 자신의 이제 사주하고 이렇게 좀 변환해서 이렇게 사주와 합이 되면 좋고 충국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0783은 사주로 바꿨더니 만약에 이제 임신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원숭이띠생 예를 들어서 이제 범띠생은 07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임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범띠생이 예를 들어서 임신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한 숫자가 나왔으면 범띠 인시충으로 나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끼띠생은 또 원진에서 나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띠나든지 이제 뱀띠는 이제 화급금 뭐 사신형이 돼서 또 나쁠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돼지, 쥐띠 이런 거, 개띠 이런 건 진술충미생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이럴 때 안 좋은 띠들이 있으니까 사주를 이 번호를 뒷번호를 사주로 바꿔서 사주가 합이나 상생이 되면 좋고 충국 원지 되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그 한번 만드는 이제 방법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자, 사주를 한번 좀 볼까요? 자, 계일간이 닭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금수가 강해요. 그런 경우에 자, 금수가 강하니까 이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목화 기운이 되겠죠. 뭐 토는 무난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좋은 기운은 목이니까 38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오행은 이제 27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토행은 무난하니까 이제 오자 공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금오행 사자 구자는 나쁘고 일육 숫자는 나쁘다. 수오행은 나쁘다. 그래서 목이나 화오행을 3개 이상 사용해서 아까처럼 이제 번호를 여러분들이 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명예 사업은 좋아지는 아오 짓는 방법, 주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짓는 방법도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당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장 수맥 처방, 신수갑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 태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기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